최근에 어떤 금리 뜨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좋은 투자 타이밍이고, 오히려 주식과 다른데 여러분들, 국채는 오히려 지금이 굉장히 좋은 투자 타이밍이다. 이 자료는 독립리서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볼 수가 좀 없는 자료고, 참고로 독립리서치는 세계적 연기금들이 투자 전략을 짤 때 구독하는 자료이고요. 즉 골드만삭스나 바클레이 그리고 JP모건 같은 데서 이런 금융기관들이 별도로 돈을 내고 보는 자료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제가 오늘 촬영하는 날 원래는 아닌데, 오늘 다시 미국 국채금리가 다시 5% 근처 올라가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금리가 폭등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감도 많으시고, 또 금리 많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또 미국 주식이 많이 폭락을 했죠.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미국 국채 금리 전망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제가 9월 말부터 해서 이제 10월 한 달 동안에 제 개인적 뷰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현재 마켓에서는 많은 유튜버들이 미국 국채 금리를 가지고 이런 뷰를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higher for longer, 즉 좀 더 높게 올해 고금리가 유지될 거라는 게 일반적인 우려감이었고,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였는데, 제가 이제 이달 초부터 계속 어떤 견지를 유지했냐면은 higher for longer가 많은 사람들이 예측한 것만큼 그렇게 오래 유지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higher for longer가 되면은 상대적으로 경제 충격파가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경제 충격이 가서 오히려 그보다 일찍 금리가 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는 어려운 구조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오히려 현재 이렇게 금리가 높게 올라온 거는 국채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투자 타이밍이라는 게 제 개인적 뷰였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오늘 다시 이제 5% 근처에까지 왔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보이스가 좀 여러분한테 전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많은 유튜버나 또 다양한 미디어에서 너무나 공포스러운 얘기들이 많은데, 정말 객관적인 글로벌 세계적인 전문 기관들에서는 현재 미국 국채 금리를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고, 또 미국 국채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 개인적 뷰가 아니라 세계적인 독립리서치라든지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이 현재 미국 국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커뮤니티를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요 내용 중에 상당 부분 유튜브 커뮤니티에 제가 미리 공유드렸던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드린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렸던 자료를 가지고 먼저 좀 설명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료는 어떤 자료였냐면, 그러니까 지난 한 60년 동안의 미국 연준 금리와 FRB 금리와 요 빨간색 달은 여러 가지 이제 결국 이제 금융 위기 같은 것들인데요. 이 차트는 어떤 차트냐면은, 결국 연준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 항상 그 끝에는 여러 가지 금융 위기로 끝났었다는 차트입니다. 이 차트를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 창에다가 요 내용 있으니까 거기 가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어쨌건 간에 과거에 이렇게 연준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 결국은 경제 충격이 가서 여러 가지 크라이시스를 유발했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 한 20년만 볼까요? 최근 20년을 본다고 했을 때 2000년에 IT 버블일 때도 이렇게 그 직전에 금리가 올랐었고, 리만 사태도 금리가 올랐었고, 뭐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난 20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책 금리가 올라갔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higher for longer가 된다고 하면 어떤 형태라도 실물경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과거 역사는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터지면은 결국은 금리 인하 쪽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연준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갔는데, 최근에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한 2년 전에는 미국 국채 금리가 1% 미만이었는데 지금 5% 근처까지 육박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결국은 이제 과거에 이것도 지난 한 40년간 데이터인데 결국 이렇게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 항상 어떤 어떤 크레딧 이벤트로 연결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블랙 먼데이 아시잖아요. 1987년대 블랙 먼데이를 아시는데 블랙 먼데이만 아시는데 실제로 그 이전에 국채 금리는 어떻게 흘러간지를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블랙 먼데이 터지기 전에 보면은 미국 국채 금리 7%에서 한 11%까지 올라가면서 결국 블랙 먼데이가 터졌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테크 버블도 미국 국채 금리를 보면은 한 4% 전후 초반에서 움직여서 한 6%, 7%까지 갔을 때 결국 테크 버블도 터졌고,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어떤 경제, 어떤 금융시장에 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기저에 보면 그 전에 국채 금리가 굉장히 폭등을 해서 결국 이런 이벤트로 연결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근데 최근에는 어떠냐면 보시는 바처럼 보셔도 눈으로 직접적으로 확인되실 거예요. 절대 금리 레벨은 낮지만은 어떤 금리가 올라가는 건 최근 2년간에 폭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거의 한 2년간에 걸쳐서 거의 5% 육박하게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굉장히 경제 이벤트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자, 여기서 앞 슬라이드 제가 연준금리를 갖고 얘기했고 미국의 국채금리를 갖고 국채 시장금리를 갖고 얘기했는데, 이 두 슬라이드 모두 다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은 과도한 긴축과 그 결과로 과도한 금리가 올라가면 결론적으로는 어떤 형태라도 실물 경제 충격이 가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벤트가 하였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도 과거에 못지않게 엄청나게 긴축하고 있고 그 결과로 시중금리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리스크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이전의 메시지였죠. 자, 그런데 현재 시점에 그러면은 국채 투자가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니에요? 라는데 제 결론은 반대로 얘기할게요. 지금은 여러분들 국채를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시간에 하워드 막스 얘기도 했지만은 보통 채권은 두 가지의 컴포넌트로 연결되잖아요. 수익의 구간. 첫 번째는 확정 이자. 이거는 그냥 만기까지 가면 무조건 확정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즉 현재 들어가면 한국이든지 미국이든지 모두 다 확정 금리가 굉장히 높은 레벨이죠. 한국도 4% 이상 확정금리, 연 4% 이상의 확정금리가 나오고 미국도 거의 한 5% 정도 확정금리가 나오는 국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건 이 고금리를 우리가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년 국채를 투자한다면 한국은 지금 연 4% 이상의 확정금리를 확정하는 거고 미국은 거의 5%의 연 수익률을 확정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금리에 유지되면 경제 이벤트의 우려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벤트가 만약에 발생해서 우리가 투자를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일 때 자세히 보시면 이런 이벤트가 터지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런 이제 블랙 먼데이라든지 또 테크 버블 같은 상황 이벤트가 발생하면 주식은 이때부터 큰 폭으로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우려가 있는 시점에서 국채를 투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국채 가격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모든 이벤트가 터졌을 때 그 이후에 금리는 오히려 반대로 내리죠. 국채 금리가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 이벤트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시중금리 내려가고, 또 앞 슬라이드도 볼까요? 모든 이벤트 이후에는 결국 이제 정책금리가 이렇게 내려가죠. 정책금리가 내려가면 결국 시중금리도 내려가게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조심스럽지만, 만약 여러분이 국채를 갖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한 이후에 오히려 채권 가격이,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쪽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내려가는 쪽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주식 투자하신 분은 이런 이벤트가 너무 무서운 국면이지만은, 우리 이제 국채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투자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정리를 할게요. 자,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투자은행과 글로벌 독립리서치가 현재 미국 국채 투자 시점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요 얘기는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는 지금 보시면 헤드라인이 있어요. 이게 수석 전략가인데 내년에 미국이 경기 침체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침체에 들어가서 채권이, 여기서 말하는 국채입니다. 채권이 내년에 본격적인 랠리가 이루어질 거라는 게 헤드라인이고, 좀 자세히 볼게요. 첫 번째 꼭지는
채권은 아마도 내년 상반기에 주식권을 포함해서 내년 상반기에 가장 베스트 퍼포밍, 가장 좋은 수익을 내는 자산이 될 것 같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FRB가 현재 FRB나 그 패드워치에서 보면은 미국 금리 인하 시점 내년 한 6월부터 현재부터 동결이고 내년 6월 정도부터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일반 시장 예측이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이어 폴 롱고라고 시장에서 많이 걱정을 하는 건데 결론은 그 이전에 경기 침체나 크레딧 이벤트가 발생해서 그 이전에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들어갈 거다. 라고 했죠. 이거는 제가 기존에 했던 논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저기 조금 더 볼게요. 한번 그만 자세히 보면은 채권은 내년 상반기에 가장 좋은 성과를 만든 자산이 될 거고 그리고 그 팀에서는 결국은 이제 채권이 최근에 투매가 벌어졌는데 결국 이 투매가 끝나면은 그러니까 투매가 벌어졌었는데 어쨌건 간에 이제 우리가 경기 침체나 크레딧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생각보다 빨리 금리 인하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BOA는 오히려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채권 랠리가 이루어질 거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 스트릿은 참고로 스테이트 스트릿은 굉장히 미국에서 큰 운용사입니다. 미국의 전체 한 5위권 안에 드는 운용사인데요. 이쪽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시중에서 이제 그 하이어 폴 롱거라는 게 일반적인 어떤 대세 같은 테마인데 결론은 이제 스테이트 스트릿은 그 뷰와는 전혀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년에 연준이 100에서 한 200bp 정도 금리 인하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보면은 스테이트 스트릿은 내년에 드라마틱하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쪽으로 벳을 한다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현재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 결론적으로 슬로해질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은 한 100에서 200bp 금리를 인하할 거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얘네들 견해로 보면은 현재 미국 국채 금리가 니어 피크 고점 근처에 도달했다고 보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미국 국채를 이제 편입을 해야 될 비중을 늘려야 될 타임이라고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BOA 얘기했고 스테이트 스트릿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JP 모간 얘기를 할게요. 네, JP 모간에서는 10월 9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쭉 얘기했는데 우리 영어 강독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그 헤드라인만 볼게요. 지금 JP 모간에서는 미국의 장기 국채를 투자할 타임이 이제 다가오고 있답니다. 즉 미국 국채를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해야 될 타임이 도래하고 있다는 걸 언급을 했고요. 10월 9일 날. 그리고 모간 스탠리는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발표를 했네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 국채 금리가 거의 5%는 즉 금리가 5% 되면 정말로 좋은 투자 타임이 도래한 거니까 투자하라. 그런 스탠스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가장 경제를 불리시하게 보는 투자 하우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불리시하게 본다는 거, 경제를 되게 좋게 본다는 의미는 그만큼 국채 가격을 낮게 보고 금리를 높게 본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하우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골드만삭스마저도 현재 국채금리 5% 근처까지 온 거는 너무 과도하게 올라간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는 내년에 미국 경제가 리세션이 안 올 거라 보는 견해이고요. 그래서 얘네들의 채권 이제 가격은 다른 하우스들보다 채권 가격을 더 낮게 금리를 더 높게 보는데 골드만삭스마저도 최근에 5% 근처는 너무 과도한 레벨이라고 보고요. 결론은 이제 얘네들이 이제 내년에 경기 침체가 없을 거라 보는 뷰인데 그런 뷰를 입각해서 계산해 보더라도 미국 국채 금리는 4.2나 4.3 정도가 페어 밸류라고 봅니다. 즉 현재 5%는 이제 어떤 페어 밸류, 그러니까 적정 가치보다도 투매가 좀 벌어진 상황이라고 보고 오히려 여기 있죠. 제목이 buy call 10년 국채. 그러니까 오히려 현재는 10년 국채에 대한 buy call이라는 거는 국채 가격이 현재 5% 근처에서는 국채를 사라는 거죠. 즉 콜 옵션이라는 거는 해당한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쪽에 베팅을 하라는 얘기고 그러면 국채금리가 한 5% 근처에서 가격이 많이 밀렸으니까 이 정도부터는 가격에 리바운드 할 수 있는 국면 레벨에 왔으니까 사라는 뜻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가 없을 거라고 보는 골드만삭스마저도 현재 적정 가치보다도 과도하게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과도하게 채권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지금 레벨에서 사라는 쪽에 메시지를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제플리 군들락 본드킹이라고 하죠. 본드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분도 이제 본격적으로 채권을 사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로 들어갈 거니까 경기 침체가 들어가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이 리바운드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경기가 다운턴, 경기가 꺾일 거라고 예상을 했고, 이렇게 되면은 채권 가격 랠리가 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프리 군들락 얘기를 조금만 더 보강을 한다고 하면, 제프리 군들락은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말한 대로, 그러니까 혹여나 일반인들이 너무나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결국은 아무도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사지 않게 되는 거고, 미국 국채를 사지 않게 되면 미국이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가 재앙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리더십들이 이런 거는 용인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 즉, 달러 자산이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기축통화의 역할을 잃어버린 쪽에 방향성을 가져가지 않을 거라고 보면서 이제 오히려 지금은 국채를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이었는데, 이틀 전에 올린 글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가 많으면서 국채 발행 물량도 많아지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여건에 어떤 그 시장을 더 흔들리게 만들었던 게 헤지펀드의 거장인 빌 에크만이 미국 국채 금리가 5.5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시장을 좀 더 흔들었죠. 근데 이제 빌 에크만이 여기 있어요. 영어 문자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본인이 숏 포지션을 이제 숏 커버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숏 포지션이라는 거는 해당하는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쪽으로 베팅을 했고, 해당하는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돈을 버는 포지션이 숏 포지션입니다. 참고로 국채가 가격이 하락한다는 의미는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즉, 빌 에크만의 포지션은 국채 금리가 뜨면은 돈을 벌 수 있게 포지션을 짰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지난 월요일 날 트위터에서 자기 드디어 여기 숏 포지션을 커버했다. 숏이 커버했다는 거는 이제 그 숏 포지션을 정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쪽에 포지션을 안 했다는 얘기고, 참고로 제가 이제 데이터는 좀 정확지 않은데 제가 앞자리 숫자는 못 하는데,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해외 자료를 읽으니까 빌 에크만 요번에 국채 금리가 뜨는 쪽으로 베팅하고 마지막으로 포지션을 정리를 했잖아요. 3, 4천억을 버는 것 같아요. 거의 3천억 이상 요번에 돈을 번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건 간에 이 친구가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자기가 이제 트위터에서 국채 금리가 하락하니까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포지션을 이제 정리를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추정컨대 지난주에 아마 국채금리 올라가는 포지션을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어떤 코멘트를 남겼냐면은, 이번 이제 미국 국채금리가 9월 20일 이후에 급등을 좀 했었는데, 이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거는 물론 이제 기존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아주 큰 폭으로 많아져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기폭제 역할을 한 게 빌 에크만이 미국 국채금리가 5.5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국채금리가 굉장히 높게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친구가 이번 주 월요일 날 트위터에 어떤 얘기를 했죠? 트위터가 본인이 이제 미국 국채 숏을 했던 것들을 이제 숏 커버링을 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즉 뭐냐면은 숏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해당한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쪽에 베팅을 했다는 얘기고, 국채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락한다는 의미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즉 빌 에크만이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돈을 벌 수 있게 포지션을 짰다가 결론은 이번 주 월요일 발표에 그 포지션을 다 정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저희가 추정하기엔 아마도 지난주 후반 무렵에 아마 이 헤지펀드, 그러니까 국채 숏 포지션을 정리를 한 것 같고, 국채 숏 포지션을 정리를 했다는 건 더 이상 미국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판단해서 정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빌 에크만이 포지션을 정리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면서 좀 정리를 했냐면, 그건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 보시면 아마 유튜브 상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그냥 한번 요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어떤 얘기, 빌 에크만이 요번 어떤 얘기를 하면서 포지션을 정리를 했냐면, 그 코멘트에 나는 요번에 이제 미국 국채를 숏하는 걸 커버했다. 즉 미국 국채 이제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 올라가는 쪽 포지션을 정리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어떤 코멘트를 했냐면 There is no too much risk in the world to remain short bond at current long-term rate.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현재 국채금리 5% 근처에까지 왔는데 이 레벨에서 미국 국채를 숏으로 들고 있는 환경은 들고 있기에는 너무나 많은 리스크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고금리가 5% 이상으로 올라가기에는 너무 많은 리스크가 있다. 즉 이 친구는 뭐냐면은 국채 금리가 더 떠야만이 돈을 버는데 그렇게 들고 있기에는 현재 금리 한 5% 전후에서 미국 국채를 숏치기에는 너무 많은 리스크가 현재 존재한다. 즉 고금리가 더 오래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 더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리스크라는 이 친구는 숏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훨 더 많다는 거죠. 정리를 하면 5% 이상 금리가 올라가기엔 배 타기에는 너무 많은 리스크가 있어. 즉 5% 이상 금리 올라가기 어려운 구조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면서 또 추가로 얘기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경제가 현재 보여주는 최근의 데이터보다도 경제가 더 빨리 쿨링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빌 에크만이 이번에 미국 국채 금리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쪽 베트하는 거를 정리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채 금리가 5% 근처에 왔을 때 현재 레벨에서 더 위로 베팅하는 거는 너무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너무 많은 리스크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또 실제로 현재 나오는 경제 데이터보다도 실제로는 경제가 더 빨리 쿨링될 거라고 판단해서 미국 국채 금리 뜨는 쪽으로 베팅하는 거를 정리했다는 뜻입니다. 자, 또 하나는 같은 날 사람들이 좀 덜 주목했는데 빌 그로스 얘기입니다. 빌 그로스도 사실 이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빌 그로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두 달 전에 미국 국채 금리는 완전히 베리시하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뜰 거니까 이게 한 7% 이상 또 갈 여지가 있으니까 미국 국채 투자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양반이. 그런데 이 양반이 스탠스를 완전히 바꿨어요. 완전히 바꿔서 빌 그로스가 결론은 이제 오히려 지금은 이제 미국 국채를 투자할 타임이 도래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세히 볼게요. 빌 그로스가 현재 미국의 리저널 뱅크의 이슈와 그리고 최근에 자동차 할부 금융의 그 연체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데 이 연체가 장기 평균 정도로 연체가 증가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미국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둔화될 리스크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분은 좀 과하게 얘기하네요. 금년 4분기 정도 되면 경기 침체가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떤 얘기냐면은 하이어 폴 롱거는 이거는 어제의 주문이었다는 거죠. 즉 본인은 이제 더 이상 하이어 폴 롱거를 대해서 지지를 하지 않는다. 즉 이제 금리가 꺾이고 경기 침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런데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하는 뭐 개인적 설명이나 여러 가지 제 유튜브를 오래 보신 분은 제가 자주 언급했던 게 미국 경제 금리가 계속 긴축이 되면은 이제 약한 연결고리가 사실은 이제 리저널 뱅크와 제가 상업용 부동산을 얘기했고 또 실제로 제 유튜브를 자세히 보신 분은 제가 그 자동차 할부 금융 연체를 계속 언급을 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자주 제가 저 개인적으로 유튜브에서는 자주 설명된 자료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오늘 또 그러니까 국내 메이저 증권사의 고객 설명회를 나가요. 그 자료에도 들어있는 얘기인데, 요거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아마 못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자동차 할부 금융의 연차가 얼만큼 돼 있길래, 그죠?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요 데이터입니다. 요 데이터인데, 이거는 미국의 오토론, 자동차 할부 금융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연체가, 그러니까 즉 90일 이상 연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인데요. 요거는 보시면 요거는 여기가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부터 연체율이 쭉 다 증가했죠. 그래서 요거는 연령대별입니다. 연령대별인데 지금 보시면은 모든 연령대가 다 이제 그 연체율이 쭉 증가하고 있죠. 특히나 보면은 여기 다 증가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주요 연령대, 그러니까 18세에서 29세 요 제외하고 주요 연령대인 어떻게 됩니까? 30대, 40대, 50대, 60대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보면은 여기가 40대거든요. 40대가 현재 연체율 기준으로 하면 요 직전에 리만 사태 정도 레벨로 올라와 있죠. 즉 여기가 현재 보면은 이 헤드라인 이게 아폴로 리서치의 자료인데요.
여기 헤드라인 그대로 읽을게요. 자동차 할부 금융이 현재 시리어스한 연체가 전환되는 게 결국 는 2008년 수준 정도까지로 연체가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제가 이전에 저희가 그 세미나 때 계속 활용한 자료인데 빌 그로스도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현재 미국 경제가 긴축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모기지나 개인들 부동산 쪽은 큰 영향이 없지만 이런 부분들 이제 가게나 이런 단기 금융을 많이 쓴 쪽에서는 굉장히 충격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빌 그로스도 한 2달 전에 스탠스에서 완전히 돌아서 더 이상 하이어 폴 롱건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히려 그러면서 오히려 경기 침체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오히려 국채를 투자할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 에크만과 빌 그로스 모두 다 우리가 BNB 형제라고 농담삼아 얘기하는데 BNB 형제가 한두 달 전에는 오히려 금리 확 뜰 거니까 국채 투자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지금 이 두 사람이 현재 금리가 5% 근처 가니까 다 스탠스가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금리 올라가는 쪽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금리 내려가는 쪽에 베팅하는 게 좋다는 쪽에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은 이 자료는 이제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자료입니다. 특히나 이제 앞에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좀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은 무료로 블룸버그나 해외 CNBC 같은 것들을 서치해보면 나올 수 있는 자료인데요. 방금 이 자료와 이 자료는 독립리서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볼 수가 좀 없는 자료고 참고로 독립리서치는 세계적 연기금들이 투자 전략을 짤 때 구독하는 자료이고요. 제가 이전에 자주 말씀드렸지만 독립리서치라는 거는 리서치의 리서치입니다. 즉 골드만삭스나 바클레이 그리고 JP모건 같은 데서 이런 금융기관들이 별도로 돈을 내고 보는 자료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근데 저희 회사 GB투자자문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자문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유료 리서치를 보고 있는데 어떤 간에 제가 간단하게 최근 자료 마지막으로 독립리서치는 현 시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볼게요. 10월 11일 전주에 나온 자료인데요. 참고로 BCA는 전 세계 넘버원 독립 리서치 회사입니다. 전 세계 가장 크고요. 역사가 한 60년 이상 된 회사고 전 세계 모든 기관 투자가 연기금리 다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딱 한마디 The time is to buy bond. 이제 채권을 투자해야 된다는 레포트를 지난주에 채권 투자해야 될 타이밍이라는 내용으로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이걸로 가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어떤 금리 뜨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좋은 투자 타이밍이고 오히려 주식과 다른데 여러분들 국채는 오히려 지금이 굉장히 좋은 투자 타이밍이다. 왜? 절대 금리가 높고 향후에 경제가 나빠지면 오히려 채권 가격 상승 기회에 노릴 수 있는 너무 좋은 자산이다라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